네, 지난 금요일장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당히 좀 아쉬웠죠. 그죠? 마이너스 3.6%의 급락이 좀 발생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10일 이동평균선마저도 이탈되면서 좀 급락이 좀 크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하락세를 우리가 추세의 끝자락, 자, 추세의 끝자락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처럼 이 눌림목, 자, 눌림목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일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지금 삼성전자 사실 뭐 88,000원까지 올랐다고 한다면 아마 오랫동안 물려있던 분들도 본전까지는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최근 이제 최고점 구간, 그 최고점 구간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이 매물에 맞고, 자, 매물에 맞고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본전 근처에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뭐 매도하고 끝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겠습니까? 일단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후자다.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 매수 시점 자체가 저는 이 돌아오는 주, 월요일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SK 하이닉스에 밀려서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수급이 다시금 삼성전자로 쏠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만 봐도 최근에 굉장한 자금들이 다시 삼성전자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죠. 느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어떤 자금으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누구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세력인가 개인인가. 자,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장본인은 누구다? 외국인이다. 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어요. 제가 어디 댓글 내용 보니까 뭐 외국인들이 단타를 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장 이 물량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외국인 지난 목요일장에서 364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뭐 하루 매도한 거 가지고 이렇게 단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수급 분석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하루하루 이렇게 일일비하는 게 아니라 수급의 강도 그리고 수급의 추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추세라는 게 주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수급에도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은 이 외국인들이요 엄청나게 쓸어 담았잖아요. 그죠? 뭐 800만 주, 370만 주, 390만 주, 370만 주 이렇게 엄청 담았어요. 추세 자체가 뭐예요? 매수 방향인 거예요. 매수 방향인데 근데 지난 금요일자 하루 매도 나왔다고. 하루 매도 나왔다고 이게 꺾였다.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밀리잖아요. 밀리면 누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누가 가장? 외국인들이 가장 힘든 거예요. 왜? 돈을 가장 많이 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매수 타점은 결국에 이들의 평균 단가 대비 밀릴 때 그때가 맥점이 되는 겁니다. 이들을 이용하는 거죠. 세력되게 당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매수 타점 우리가 잡아야 되는 매수 타점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일단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수급만 보고 뭐 차트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가 이제 종목을 분석을 할 때는 여러 방면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일단 삼성전자가 받고 있는 이벤트를 봤을 때 일단 당장 8월 달에 있죠. 8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8월에 나올 내용이 뭡니까? 바로 엔비디아의 콘테스트 통과 내용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뭐 콘테스트를 실패했다 뭐 이런 루머들이 좀 돌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젠슨 왕이 나와서 해명을 했습니다. 자, 해명을 한 게 삼성전자가 실패했다라는 워딩보다는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워딩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젠슨 왕 입장에서도 결국에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물론 SK 하이닉스가 비중이 한 80% 되죠. 수율이 한 80% 되고 물론 기술력 면에서 SK 하이닉스가 아직은 앞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사실 삼성전자도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개발을 한 적이 있어요.
개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삼성전자 생각에는 돈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중간에 멈췄습니다. 중간에 멈췄고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연구 개발을, R&D를. R&D 계속 개발을 해서 SK하이닉스는 해냈고 삼성전자는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더딘 겁니다. 더딜 뿐이지 안 되는 건 말도 안 되고 젠슨왕 입장에서도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 함께 공급을 해줘야만 뭐요? 반도체를 좀 더 싸게 들여올 수 있다. 왜? 가격 경쟁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가격 경쟁을. 그렇지 않으면 이 가불관계가 바뀌어요. SK하이닉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 봤을 때 이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시간 문제. 뭐 8월 달에 결과가 안 나와도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주가라는 건 주식이란 뭐예요? 기대감에 오르는 거예요. 기대감에. 막상 결과가 나오잖아요. 막상 결과 나오면 주가 빠질 때도 있어요. 많이 경험해 보셨죠? 아니, 실적이 좋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주가 밀려버리잖아요. 그게 왜일까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서 먼저 선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나왔네. 그럼 소멸. 사실 이번도 비슷한 게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엄청 좋았죠. 영업이익이 뭐 15배? 그죠?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뭐 며칠 안 오르고 바로 또 빠져버리고 뭐 이런 걸 좀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원래 삼성전자는 이 코스피 시장에 한 30% 정도 비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선물 옵션 파생 상품에 대한 타겟팅이 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공매도 물량을 보면 공매도 물량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있는 게 뭐냐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지 꽤나 됐잖아요. 작년 11월 6일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금감원 이복현 금융위원장이 또 얘기했죠. 내년 3월까지 연장시킨다고.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뭐예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폭, 이 방해꾼이 없어진 거죠. 그죠? 사실 예전에는 공매도 타겟팅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좀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이 있어요. 이 외국인들이 정말 사실 악랄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현물 모으는 이유도요. 뭐 기업을 보고 매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파생 상품과 연동시켜가지고 삼성전자 공매도 치면 공매도 치면은 시장 지수 빠지거든요. 시장 지수 빠지면 선물로 쇼쳐서 선물 쇼쳐가지고 수익 내려고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좀 악랄하긴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금융시장 자체가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맞긴 맞습니다. 이게 제가 20년 넘게 투자를 했는데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이제 수급체계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가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분석만 제대로 되고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삼성전자 이번에 눌림목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죠? 눌림목을 잡아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눌림목을 어떻게 잡을지 매수 타점에 대한 기준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한 기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아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먼저 주가라는 게 여러분들 우상향을 하더라도 이렇게 일자로 쭉 오르는 주식이 있어요. 맨날 그게 뭐 분봉 차트든 일봉 차트든 주봉 차트든 자 그런 주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항상 뭐예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자 이렇게 우상향이 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타점은요 바로 이 반등한 자리 요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밀리고 있는데 밀릴 때 막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반등하는 자리에서 사야 돼요. 왜냐면 그 전에 막 매수를 하다가 물려버리면 사자마자 막 마이너스 5%, 막 10% 물려버리면 심리가 못 버텨요. 심리가 못 버텨서 패닉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확률이 높은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확률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확률이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확률을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결국에 큰 돈에 의해서 주식은 움직인다. 제가 방금도 보여드렸죠. 결국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니까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니까 그렇죠? 이 초록색 선이 개인들의 보유수량이고 노란색 선이 외국인들의 보유수량이에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큰 돈의 행방을 찾아야 돼요. 큰 돈의 행방. 과연 외국인들은 언제 매수할 것인가? 여러분들이라면 언제 매수하겠어요?
당연하죠. 앞에서 돈을 썼고, 자, 지금 이미 돈을 많이 썼고, 자신의 평균 단가 대비 주가 밀리면, 여기에서는 이들도 매도가 아닌 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급소, 약점을 공략하면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다. 이게 바로 월요일장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그리고 매도는요, 급등이 나올 때 우리가 욕심부리면 안 돼요. 최근에도 제가 일부 분할 매도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세력들의 평균 단가 대비 올랐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하자.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거래량도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올랐을 때는 셀 때 평균 단가 대비 올랐을 때 이들이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매도 정리하는 겁니다. 분할 매도를 하도. 그리고 다음 눌림목 잡으면 되니까, 말씀드린 거고,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 일단 평균 단가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 돼요. 여기, 예. 매매 동향 보면은,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UBS 증권, 그죠? 지금 외국계 증권을 쓸어 담았어요. 이렇게 쓸어 담았는데, 가만히 냅두겠냐고요, 떨어지는 거. 가만히 냅두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량을 체크하면 된다. 근데 또, 우리 시청자들 대부분이 또 직장 다니시고, 또 사업하시고, 뭐 전업주도 계시고, 바쁘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는 제가 이 수급 분석한 내용들 있죠.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장, 이 눌림목 매수타점과 추후의 목표가도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청하신 분들 한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미 받아놓고, 월요일장 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뭐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릴 테니까 꼭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연락처는 다시 한번 남겨드릴게요. 잠시만요. 010-9014-8706이고, 자, 여기다가 삼성전자니까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뭐, 삼성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내일 월요일장이잖아요. 월요일장 아침 9시 전. 자, 9시 전까지 좀 남겨놓으세요. 그래야만 장전을 좀 받아볼 수 있겠죠. 왜냐면 아침에 좀 빠르게 자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겨놓으시고, 뭐가 됐든 간에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있는데, 자, 이게 N자형 눌림목에서 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매수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자리를 건들지 않고, 터치하지 않고 바로 급등이 났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붙어야 돼? 아니에요. 그냥 보내주세요. 급등이 나오면 그냥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간혹가다 잘 기다려놓고, 이것을 또 급등이 나온다고 추격 매수했다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세요. 너무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항상 기준과 원칙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 간혹가다 기준과 원칙을 아예 세우지도 않고 매매 시나리오를 만들지도 않고 진행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세우는 게 어렵거든요. 저야 뭐 20년 넘게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습관적인 일인데, 저보다 경력이 안 되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뭐 가이드라인 정도, 삼성전자의 가이드라인 정도 잡아드린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계좌를 한번 오픈했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보다도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라 해주셨고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수익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배우고 싶다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요. 제 매매 기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이번에 스터디방, 주식 공부방을 오픈을 했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까지 보신 분들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일단 매매 기법, 제 매매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난 5월달 수익률이 43% 수익이 났고요. 지난 6월달 같은 경우, 잠시만요. 6월달 같은 경우 44%. 자, 어때요? 수익률이 일정하죠. 사실 6월달 같은 경우 시장이 좋았거든요. 6월달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또 수익이 났는데, 근데 5월달에는 자, 5월달에는 어때요? 시장이 안 좋았죠. 안 좋았잖아요. 이거 5월 28일 기준. 그죠?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 매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항상 일정하게 수익이 난다는 건데, 근데 또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면 장이 좋을 때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런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게 뭐 삼성전자 분석하는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눌릴 때 매수해서 전고점에서 1차 매도, 그 다음에 2차 매도 셀 때 평균 단가 대비 올랐을 때 2차 매도. 이렇게 항상 동일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항상 비슷한 수익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장점이 더 매력적이죠. 장점이 정말 빛이 납니다. 뭐요? 하락장. 하락장에서도 해치 테마 종목을 공략을 하면서 똑같이 눌림목 잡고 급등할 때 매도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는 거예요. 5월이든 6월달이든 비슷하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직장인 분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본업이 있는 분들은 이런 매매를 배우셔야 돼요. 예. 재테크 삼아서 진행을 하시는 거니까 안전하게 쌓아간다는 생각. 그러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고, 그리고 재밌습니다. 1차적으로 재밌어요. 단기 수익 매매인데 막 장중에 급하게 마음 졸이면서 할 필요도 없고, 뭐 여러분들 여유 되시면 뭐 시초가 한번, 그리고 뭐 종가, 그리고 시간의 거래까지 이렇게 3번만 확인해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배우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러한 매매를 어떻게 가르쳐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뭐 이론 강의도 중요하겠죠. 이론 강의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경험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 공유해드리면서 관점, 타점들 다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오시고, 지금까지 보신 분들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영상 초반에 말씀 안 드렸거든요. 영상 초반에 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오니까 저도 싫습니다. 좀 열정이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해서요. 지금 이제서야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태까지 보고 있다. 그럼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저와 함께 행복한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와, 정말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특별한 혜택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이 특별한 혜택이니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알았었는데 매수 좀 해놓을 걸. 아, 그때 또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매도할 걸. 자, 이렇게 지나고서야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후회와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바로 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누군가에게 듣거나 혹은 뭐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가락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또 종목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주식 투자라는 게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기업 분석을 완벽하게 마무리 적치고 그리고 나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 3가지 기준, 자, 이 3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죠? 현실적으로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이 3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조교수 실전 주식 스터디방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매일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500억 거래대금 이상의 N자형 눌림목, 그리고 확실한 재료,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까지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내용들도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당장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공의 맛, 그리고 수익의 맛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있죠? 그죠? 상단에 보이시는 이 연락처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숫자 1, 그죠? 자,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이제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초대 링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셔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초대 링크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 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주식 공부 또 내일로 미루시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시작하죠. 예, 뭐 여러분들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매일같이 이렇게 뭐 주식창을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침에 한번 딱, 점심에 한번 딱 확인을 하셔도 한눈에 쉽게 이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돈이 몰리는 섹터, 종목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셨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사면 내일 상한가 간다. 자, 여러분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좀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그죠? 자, 이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며칠간 좀 주식을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2, 3일, 길어야 1주 안에 20%에서 3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 그런 스윙 투자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만약 내가 정말 이 주식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 혹은 주식 투자로 평생 먹고 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식 투자는 정말 큰 돈이 있어야, 자, 큰 돈이 있어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정말 큰 오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리의 마법이죠. 자, 이 복리의 마법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소액 투자로도, 자, 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제가 초기 금액을 100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100만 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 13번, 딱 13번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표 수익률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20%에서 이제 30%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13번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하게 되면은 100만 원이 여러분들 얼마가 됩니까? 바로 100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1000만 원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단돈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우리가 복리의 마법만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빨리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이 험난한 이 주식 전쟁터죠. 자, 이 주식 전쟁터에서 우리가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대신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또 노력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댓글에다가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자, 잘해보자고 화이팅, 자, 댓글에다가 화이팅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남겨주시고 문자 아직 남기지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락처는 상단에 이렇게 있죠. 자, 이 연락처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숫자 1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